귀납법입니다. 일단 귀납법을 하기 전에 너네가 해야 될 거야. 바로 요 점화식이라는 얘기부터 좀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미 앞전에 등차랑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점화식들 4가지 형태는 다 배웠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 기준으로 항상 차이가 비록 일정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죠. 그리고 두 배의 an 플러스 1이에요. 양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한 등차 수열의 점화식 2가지. 자, 그리고요. 등비 수열은 이제 인접항의 비가 항상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네가 일단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서 봤을 때 딱 요 식을 보면은 아,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바로 요 녀석들에 제가 좀 초점을 줄 겁니다. 요 녀석들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사실 뭐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딱 봐도 등차 아니면 등비잖아요. 근데 얘랑 얘요. 자, 얘를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들어보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이 아니죠, 이거는요. 자, 요런 관계식이 나와 있고 초항이 2라고 줬어요. 20번째 항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20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요. 준서 씨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A2 그래, 그렇게 나가야지. 네 지능에. 그치,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 그럼 뭐 얘네 1부터 이렇게 집어 넣어봐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전응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 공차를 공차야? 네? 공차야? 저 뭔데 그거 뭔데요? 등비수예요. 이게 등비수열 같아요? 등차 등비가 되려면은 얘가 숫자여야 되는데 아, 제가 숫자가 아닌데 등차소리 되죠?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네? 아니에요? 뭐가요? 저 등차소리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해봐요. 자, 두 번째 항 계산해봐. 얼마 나와요? 두 번째 항 3 나와요. 그럼 3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이라고 쓰면 니네가 전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20번째 항 구해야 되니까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응? 아무 생각 필요 없어요? 빨리 얘기를 하세요. 노아씨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 얘 대입해야지 뭐. 아니 뭐 여기 대답하는 게 어려워? 저 이 대입해. 그럼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기준으로 2를 대입했으니까 얘는 3을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항 얼마 나와요? 6. 자, 20번째 항 구하래요. 그 다음 어떡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래, 계속 하자. 아니야, 계속 해야 돼, 이거.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기준으로. 3집어 넣었으니까 5를 더해야 되겠네. 그치? 그럼 네 번째 항 얼마 나와요? 11이 나오죠. 계속 가. 네 번째 항. A5가 A4 플러스 7이 됩니다. 10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18이 되겠죠. 자, 한 4개 정도 나열해놨으니까 이제 뭐가 보여야 될 텐데. 자, 준서씨 뭐가 보입니까? 20번째 항 이거 일일이 다 대입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야? 20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을 때? 3, 5, 7 이렇게 그거 어떻게 구할 거냐고. 누가 그걸 몰라? 어떻게 할 거야? 해야죠. 어떻게 잘할 건데? 뭐 저기 불굴의 의지를 갖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 집어넣어서 20번째랑 짝 하고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게요. 자, 2025번째. 여기 뾰족하죠. 자, 근데 이게 객관식 5번에 나왔다고 쳐보세요. 객관식 5번의 쟤를 그러면 2024까지 다 집어넣고 2025개를 나래비를 거기다가 뒤에 저 너네 그 양면으로 안 나오고 단면으로 나오니까 뒤에다가 무슨 너네가 컴퓨터 매트랩 마냥 거기다가 쫙 나열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이 단원이 뭡니까? 제목이요? 나 지금 무슨 단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귀납법이요. 귀납법이 무슨 뜻이에요? 귀납법이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해서 몇 개 정도 대입해 보고 난 다음에 걔를 갖고 뭘 본다? 규칙성과 경향성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관찰해서 일반화시킨다. 그게 귀납법 아니에요? 그럼 니네 지능으로 얘를 3, 6, 11, 18이라고 써놓으면요. 이게 경향성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전응하라는 거야. 권준소야. 권전화야. 얘를요. 잘 봐. 난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3이라고 안 쓰고요. 자, 2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3이라고 안 쓰고요. 그대로 쓸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2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쓸게.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에다가 이제 네 번째 항을 구할 때 이렇게 쓸게요.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거 좀 뭐가 보이지 않아 이제? 자, 봐봐. 그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총항이 2로 고정돼 있는데 지금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얘가 인덱스 넘버가 2면 얘 몇 개만 있어요? 하나만 더해주고요. 3개면은 몇 개 더해줘요? 2개 더해주지. 4개면은 몇 개 더해줘요? 3개의 홀수가 더해지지. 5개면은 몇 개의 홀수가 더해줘요? 4개의 홀수가 더해지지. 그럼 내가 이것도 얘기해줬었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1 이거 내가 공식 외우라 그랬죠? 이게 1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홀수의 총합이라고 했었고 이거 바로 계산하면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1부터 N까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N개 있잖아! 그래서 하면 얼마 된다고요? 연속된 홀수의 총합! 뭐요? 네? 빨리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저 K제곱 그러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난다요? 빠가요? 아니 민기씨 뭐예요 이거? 그래요 N제곱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오래 걸려. 제가 그걸 했잖아요. 그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공식인데요? 아 예. 몰라 열받네 진짜. 저렇게 공부를 안 해서. 솔직히 얘기해봐. 너 저기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아니 너 엄마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런 지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저럴까봐 무섭다니까요. 내가 저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 아들이 학원에서 저런 짓거리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난 내 아들이었으면 당장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아니면 보아원에 갔다가 버리던가. 난 내 아들이면 저렇게 있는데 절대 안 키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한테 잘하세요. 너 같은 자식을 거둬들이고 잘 키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좀 갚으라고요. 은혜를 갚는 방법은 너한테 지금 뭐밖에 없어요? 그래요.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후레자식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 같은 데나 이런 데 학원 가갖고 저기 한 명 붙잡고 저렇게 얘기하면은 편지 온다면서요. 장문의 카톡이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모멸감을 느꼈어요? 이 정도로요? 더 심하게 해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해. 쌍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친절하게 존댓말 요자 딱딱딱딱 붙여보면서 얼마나 뽀글하게 얘기합니까 제가요. 그치?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AI 같이. 세게 얘기해줘야 좀 약간 듣는 타입이에요? 샤갈로만? 이거 충분히 듣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혹시 갈굼당하는 걸 즐겨 하세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갈굼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현 씨? 저요? 네. 왜 공부를 안 하실까요? 왜 너네라는 존재들은 공부를 이렇게 안 하실까요? 노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씨? 왜 공부를 안 할까요? 너네라는 존재는요. 준혁 씨는 아직 한 달이라서 제가 아직 지켜만 보고 있어요. 오늘 꽃을 보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지금 언급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있어갖고요. 임상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요. 봐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선생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요. 일반항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2에다가 n번째면은 홀수를 몇 개 더해요? n-1개 더하겠지? n-1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겠죠. 일반항을 굳이 안 더하더라도 2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면요. 대입을 했을 때 얘를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연속된 홀수가 몇 개 더해줘야 돼요? 19개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 맨 마지막 번째 항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9번째니까 몇이 돼야 돼요? 37이 돼야 되겠죠. 이래야 19개가 있는 거겠죠. 37이 왜 19번째인지는 알죠, 준서씨? 어떻게 알아요? 저거 37이라는 거 어떻게 바로 나왔을까요, 저는요? 너 이거 37이라는 거 19번째 사람이면 바로 못 세잖아. 할 수 있어요? 제가 38기로 나오는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걸 내가 괜히 쓴 게 아니겠지. 19 대입하면 이게 37이잖아요. 19번째니까. 그럼 봐봐. 이게 19의 제곱이잖아요. 2 더하기 19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봤을 때 귀 나쁜 문제가 나오면요. 3, 7 이렇게 쓰면 안 보여요. 그게 경향성이. 무조건 구조를 드러내게 쓰시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거를 어떻게 줬어요? 난이도가 이제 이구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니네가 쓴 것처럼 이렇게 쓰죠.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11.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18. 봐봐. 네 번째 항이 18 나오는 거 보여요? 이거 더하면 얼마야? 4, 4, 16이니까 16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8 되죠? 그쵸? 그럼 밑에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의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니네한테 이런 점화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줬을 때 니네 이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선생님 등차 수열 아니에요? 앞뒤로 등차가 아닌데? 등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숫자가 딱 정확하게 얘가 3이었으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다 앞뒤로 차이가 3이 되는 걸로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빼면 앞뒤로 뺀 게 뭐가 돼요? 일정한 숫자로 안 나오지. 그런데 앞뒤로 빼게 되면은 적어도 일정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는 보여요? 3, 5, 7. 오호, 규칙성이 있구나. 규칙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은 이 2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을 때 두 번째가 A하고 세 번째가 A였으니까요. 3 기준으로 20번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3, 5, 7. 야, 봐봐. 이게 몇 개가 더해줘야 돼요? 19개가 지금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제 여기서 19번째 항이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준서씨 19번째 항 여기다 뭐 쓰면 돼요?
네. 19번째 항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지. 오,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더해진 형태가 되겠지? 두 번째면은 3, 5를 더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세 번째면은 3을 기준으로 3, 5, 7 세 칸 건너뛰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열을 저희 때는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약간 어려운 한자어인데, 자, 얘를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개차 수열. 개자가 next, 다음이야. 다음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들의 규칙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음에 있는 한과 항 사이의 인접한 관계를 뺐을 때 얘네가 등차 아니면 등비 수열의 형태의 규칙성을 띠고 있는 수열을요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게 이렇게 나왔고요.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이런 꼴로 나오면 선생님 일반항을 그럼 구할 수 있는 공식의 결론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랑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A2가 A1 더하기 F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n에 2를 집어넣게 되면 A3가 A2 더하기 F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집어넣어볼게. A4가 A3 더하기 F3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n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을 거니까 fn-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n번째 항. 그래서 나열한 거를 싹 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보세요. 그러면 A2가 싹싹싹싹싹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에는 n번째 항인 M만 남을 거고요. 자, 우변에는 A1 초항에다가 이 녀석들을 싸그리 다 더하면 되는 거겠죠. 구조 자체가.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가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공식화시킨다면은 저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니네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교사용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인접한 수열 관계의 규칙성과 경향성을 관찰해서 구조를 거꾸로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얘를 보고 있으면 뭐야 이러면은 n번째 항이 초항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fn이 나와 있으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k-1을 계산하면 되고 2 더하기 n-1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예를 써서 알 수는 있지만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이렇게 경향성 이용해갖고 그냥 너네가 규칙을 찾으라는 게 귀납적 문제의 취지입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f의 꼴이 됩니다 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럼 얘도 봐야 되겠지. 자 이거 예제는 좀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럼 내가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an 플러스 1요. 자 요런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fn 곱하기 an입니다. 예를 들어 초항이 2고요. an 플러스 2 n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an 꼴입니다. 똑같이 20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푸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뭐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저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뭐부터 할래요? 방법이 있어? 1부터 집어 넣어봐야지. N을 1부터 집어 넣으세요. A2는요 1분의 3 곱하기 A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치? 또 얘는 1분의 3 곱하기 2라고 쓰면 되죠. 이것도 6이라고 쓰면 안 돼. 내가 쓰지 말라 그랬지?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라고요. n에 2 집어넣을게요. A3는요 2분의 4 곱하기 A2가 될 거고요. A2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까?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요. n의 3. A4는요 3분의 5 곱하기 A3가 될 거고요. 자, A3 대신에 이거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괜찮? 자, n의 4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아직 뭔지 모르겠어. A5는요
4분의 6 곱하기 A4고요. A4 대신에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2가 됩니다. 오, 그럼 이제 대충 느낌 오네요. 한 칸 대각선 방향, 한 칸 대각선 방향. 1 곱하기 2, 5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같은 방식으로 20번째 항까지 가라 그러면요. 20번째 항은요. 자, 봐봐. 5번째 항이면 시작이 3, 4, 5, 6이고요. 5번째 항이면 1, 2, 3, 4지. 그럼 얘가 20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됩니까?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얘가 19까지 간 거니까 19를 집어넣게 되면 19 곱하기 얼마예요? 19 곱하기 21 곱하기 A 저기 얼마야? A2인 2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앞에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18분의 20이 됩니다. 그럼 얘가 한 칸씩 건너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싹싹싹싹싹싹 다 없어지죠. 근데 1이랑 2는 뒤에 나올 수가 없지. 싹싹 다 없어져요. 싹싹 다 없어져요. 앞전에 20이랑 2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거 2개, 앞에 거 2개 남고 곱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2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 거지만 얘를 이렇게 봐도 되지. 자, A2가 1분의 3 곱하기 A1이 됩니다. A3가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A2가 됩니다. A4가요. 3분의 5 곱하기 A3가 됩니다. A5가요. 4분의 6 곱하기 A4가 됩니다. 따라라라라. n번째 항을 딱 구하라 그러면 n분의 m 그냥 n-1에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됩니다. 그 n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이거 잡아두면 뭐 하면 되겠어요? 싹 일단 곱하면 되겠지. 싹싹싹싹싹싹 일단 다 약분 되겠죠. 곱하게 되면. 그래서 n번째 항이 결국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앞에 거 1이랑 2가 살아남고 뒤에 거 뭐가 살아남아요? n에 n 플러스 1 하나가 살아남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a2, a1 어디 갔어? 2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뭐가 돼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 시키라고 그러면 얘를 딱 보였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형태를요? a는 f1 곱하기 f2 곱하기 f의 n-1 곱하기 초항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다 대입해 보라고요. 그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팩토리얼로 나오겠지. n-1 팩토리얼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일반항요. 됐습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에 점화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일단 뭐부터 한다? 얘를 다 대입부터 해본다라는 게 순서야. 모르겠으면 다 대입하는 거야. 모르겠으면은. 됐어요? 그럼 내신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오는데요, 선생? 자, 봐봐요. 자, 이거 지운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볼게요. 그럼 이게 응용이야. 라라라란다. 이거 어떻게 만들까?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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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이야이야 하이야이야이야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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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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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0이다. 자 초항이다. 자 퀘스천 20번째 항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푸실래요? 얘는 어떻게 푸실래요? 준서씨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대입을 그럼 이제 바로 자살 클릭 가는 거지. 바로 5등급 당첨이죠 이제. 그러면은 무작정 나왔다 그래서 대입만 하면은 그것도 능사가 아니에요. 이 능지야.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식을 봤을 때 일단 그냥 대입했다가는 젖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까 것과
같이 경향성이 보입니까 이게요? 이거는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암기에 대한 점화집들은 이거 네 가지가 끝이야. 나머지는 암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경향성을 보게끔 대입해가면서 상황을 대처하라는 말이야.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이거는 대입했다간 큰일 나지. 근데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이런 애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얘 봐봐. 얘가 이렇게 보입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뭐 하고 싶어요 이거?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요? 적어도 여기 n에 n 플러스 1이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봐봐. 마법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지능이 있다면요. 아직도 뭐가 안 보여요? 이렇게 써놓는데도요? 어디까지 떠먹여드려야 돼요 도대체요? 안 보입니까? 저기 네 개 중에 찾아봐요. 어떤 형태랑 비슷해 보이나? 맨 첫 번째 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인덱스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도 n 플러스 1이야. 여기는 n인데 여기는 또 n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지 않아요? bn이라는 아이를 이런 꼴입니다 라고 치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bn이 무슨 수열입니까? bn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초항은 얼마예요? 여기 a라고 나와 있잖아.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그게 초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걔가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차가 3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bn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공차가 3이니까 기울기가 3인 n에 대한 1차 함수. 1을 집어넣었을 때 초항이 2가 나와야 되니까 3n-1이 됩니다. 해놓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얘를 n분의 an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n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n 곱하기 3n-1이 됩니다 라는 이런 일반항으로 나오는 거고요. 20번째 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n에다가 20 딱 집어넣게 되면 20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59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이게 그러면 8, 1, 1, 118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네요. 무작정 이 문제는 봤을 때 대입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건 대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등차 아니면 등비를 변형한 식이겠구나 라는 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거와 같은 문제들은 대입해가면서 일일이 너네가 경향성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문제 말고요 요런 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쉬운다? 너네 그 하지원 저기 봤냐? 야 니네 어머님들이랑 동갑이라는 게 믿겨져요? 야 하지원이 너네 어머님 신이라고 하지원 누나라고 하겠는지 모르나? 50? 왜? 49이요. 예. 아 48이 그게 만 나이에요. 50일 거예요 아마. 50이야 50.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생겼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라. 50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직도. 아무리 의학의 힘을 빌린다 그래도요. 그게 그냥 타고 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하지원 같은 50된 여자가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아 니네는 못하겠지만 내 나이 정도는 띠동갑이니까
나한텐 띠동갑이잖아. 어디에도 땡큐 아니에요? 어? 어디에도 땡큐 아니에요? 그치, 나한텐 땡큐지. 그거 엄청 많은 거. 어차피 저도 졸라 많을 거고. 여기 아마 설해마을 살걸요? 설해마을 사는 걸로 알고 있어. 12살 많은 연상. 50살이 가능하세요? 근데 하지원 같은 50살이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하지원 같은 50살 아직도 너무 예쁘잖아. 18년생이에요. 7, 8년생이에요? 몇 살? 그럼 49이야? 와, 그 49이라도 대단하지 않냐? 근데 진짜 옛날에도 하지원이 20살 때인가 21살 때 그 저기 뭐냐 그렇게 음악 방송에 나왔었거든. 그때도 배우할 때도.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막 달라진 게 보이지가 않아. 똑같아 그때랑 지금이랑. 난 그때 너무 하지원이 나와서 너무 충격이었거든. 그때 얼굴 없는 가수가 있었어요. 왁스라는 아줌마가 한 명 있거든.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노래가 너네 저기 뭐냐 마트나 그 놀이공원 갔을 때 그 아줌마 노래 몇 번 들어봤을 거야. 아니면 헬스장이나. 근데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와갖고 그 얼굴 없는 가수의 대역을 하지원이 했었어. 그때 그 엄청난 마케팅이었거든 그게. 왜냐면 그때 당시 하지원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대학생 청춘 스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20살, 21살 때니까 얼마나 어렵겠냐 그때. 애기였잖아 완전히. 근데 그때 그 얼굴 없는 가수의 대타 립싱크 역으로 나왔었어. 엄청난 마케팅이었지 그게. 그러고 그 왁스라는 가수가 엄청 유명해졌죠 하지원 때문에. 하지원 배드신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나 1번 들려보신 거 아니에요? 예? 있죠. 모르겠어요. 하지원은 그리고 연기 대상도 두 번이나 탔잖아 대상을. 기왕후 할 때 그 기왕후가 몇 년 전이냐? 그때 진짜 예뻤는데 지금도 예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린 이게 중요하지. 자 봐봐요. 이런 점화식이 나왔습니다. 초항이 이래요. 20번째 항 계속 20번째 항만 물어봐서 그렇겠는데 20번째 항이 뭔가 숫자 20이 나는 좋더라고요. 적당히 많아 보이잖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자 이거 어떻게 구하실래요? 아까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지. 이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머님한테 가서 오늘 집에 가서 꼭 여쭤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은 아마 요즘 이제 세대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조금 나이 지긋하신 나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때 배우던 방법과 그 다음에 니네가 배워야 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소개시켜 줄게. 난 그 두 가지를 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요즘 교사용 지침서에는 이거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귀납법의 컨셉이 뭐라고요? 그래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초항 나와 있으니까 20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대입이요! 당연히 대입이야! 두 번째는 2배 A1 더하기 3이에요. 그럼 또 이것도 7이라고 써라 니네. 내가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지 분명히. 예. 자,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온대요. 뭐 어쩌자는 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자, 세 번째 항 봐봐요. 2배 A2 더하기 3이라고 나오죠. 그대로 대입하세요. 2배 2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죠. 어쩌자는 거지? 어쩌자는 거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럼 2를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아이 뭐가 이상해.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분필 케이스를 끼면 이 띠딕거리는 소리가 너무 싫다니까. 건주석 얼굴 같이.
어떻게 할까요? 또 그대로 돼 있고 이거 곱하기 곱하기 3에 더하기 3. 자, 그러면 내가 이를 분배 해주면요. 얘가 이렇게 나오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오,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러면은? 야, 그럼 요런 딱 3개 정도를 봤으면은 기본적인 진행이라는 게 있다면요. 5번째 항을 이제 바로 쓰셔야 돼요. 아직도 규칙이 뭔지 안 보여요? 3, 3, 3 묶어내봐. 2의 4승이야? 세 번째니까 2의 3승이야? 네 번째니까 2의 4승이야? 5번째면은 여기 이제 2의 5승이에 3, 3, 3 끄집어내면은 4개였으니까 여기 몇 개가 나야 돼요? 3개가 나야 되고 5개였으면은 몇 개가 나야 돼야 돼? 1개가 적은 4개가 나야 돼야 되겠죠. 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공비가 2고 초항이 1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나오지? 그치? 자, 20번째 한 거 하래요. 눈치채야지 이제 그러면은 2에 몇 승이 들어가야 돼? 5번째였으니까 5승 2에 20승 더하기 3 곱하기 자 봐봐 자 5승이었으니까 3승부터 내려갔었지 2에 18승 2에 17승 따라라라라 2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공비가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인 S19을 쓰시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실 수 있겠죠. 그쵸? 끝이야. 이게 20번째 항구하라 그러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봐봐 여기가 2의 19승이고 얘가 2의 20승이니까 그리고 여기 3이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3 곱하기 2의 19승이 나오고 얘는 2 곱하기 2의 19승이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5 곱하기 2의 19승 빼기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n번째 항은요 어떻게 구하면 돼? 2의 n승 더하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초항의 2의 공비의 항의 개수승 n-1승이 되죠.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n승 더하기 자 어차피 이거 1이니까 분모가 3 곱하기 2의 n-1승 빼기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봐봐 여기 n-1승 2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5 곱하기 2의 n-1승 빼기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봐봐 여기다가 19 집어넣게 되면 얘 나오지. 그치? 봐봐 두 번째 항 집어넣어봐. 두 번째 항이 지금 아까 얼마 나왔었어요? 7이 나왔었지. 여기다가 2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요? 5 곱하기 2의 1승 빼기 3이니까 10 빼기 3 하면 7 나오지. 얘 봐봐 아까 계산하면 이거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나와요? 8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17로 나오지. 그러면 세 번째 항 집어넣고 보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어봐. 5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0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17 나오죠. 일반항 맞네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경향성을 파악해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이런 방법으로 안 했어요. 제가 배울 때는요. 어떻게 했는데요 선생님? 못 외우면은 집에 못 갔습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야 됐어요 우리 때는요. 이거 공식으로 외워야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공식으로 외웠는데? 공식으로 외우는 게 푸는 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예 교육청 평가원 수능에서 대놓고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자 이런 꼴을 우리가 이런 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아도 돼요. 요즘은 이런 거 알 필요 없는데 참고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교배 am 플러스 r 꼴이 됩니다. 자 이런 꼴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봐봐 am 플러스 1 이 녀석이 2배 am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꼴을 우리가 무슨 꼴이라고 하냐면 알파 꼴의 점화식입니다 라고 지칭을 했어요. 따로요. 알파 꼴의 점화식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꼴의 점화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이 나와 있으면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지 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얘를 알파는 2알파 더하기 3이에요 라고 일단 둬요. 여기 위치에 알파라는 걸 그냥 대입을 해. 왜요 선생님? 아니 우리 때는 왜요라는 거 물어보면 싸대기 맞았었어요. 이거 그냥 외우라고 했었어요. 대놓고. 우리 때는 학원이 10시까지 제한이 없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이과 담당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은 퇴근 시간이 새벽 3시 정도 되셨어요. 왜? 애들을 새벽 2시까지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게 가둬두거든요. 가둬두고 끝까지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외울 때까지 새벽 1시까지 그날 갇혀있던 게 기억나네요. 귀납법 할 때요.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못 외우면 싸다구를 맞았어요. 안 들어요, 준서 씨? 네, 맞았어요. 그래서 알파가 뭐가 나오니까 이러면요. 빼기 3이 나오죠. 알파라는 값을 구해놓고요. 이 식을요 이렇게 바꿔요. 여기에는 요 2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봐봐. 우변을 이렇게 만들고요. 좌변을 이렇게 만듭니다. AN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빼기 3을 알파 구한 걸요 대입을 하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AN 플러스 1 더하기 3이요. 2배의 AN 플러스 3이 됩니다. 선생님, 이 식이랑 아식이랑 같아요? 예, 같아요. 2 분배하고 3 이쪽으로 넘기면 다시 이 식으로 바뀌지. 식이 똑같은 식이죠. 결국에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요. 아까처럼 여기에는 이 녀석을요 한 덩어리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BN이라는 수열로 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이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놓으면요. 등비 수열이 되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죠. 초항이 얼마가 돼요? 그러면요. 1 집어넣은 거니까 5가 나오죠. 그러면은 BN이라는 수열이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BN이 뭐였었어요? AN 플러스 3이었었지. 여기다 AN 플러스 3 갖다가 집어넣으면 N번째 항이 5 곱하기 2의 N-1승 빼기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저기다가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0을 집어넣으면 답이야. 자, 비교해봐.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땐 이거 하는 과정을 그냥 대놓고 외우게 시켰어요. 알파 걸로 두고 풀어. 왜요? 그러면은 왜? 일로 나와. 그러면서 싸다기 졸라 쳐맞고 들어가. 이제 왜 그런지 알겠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다 외울게요. 그러면서 닥치고 외우는 거야. 그냥 우리 때는요. 근데 이제 요즘은 닥치고 외우라고 그러면은 니네 같은 MG가 내는 불합리한데 뭐지? 너 고소할 거야. 왜 불합리한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납득하는 과정들을 교육과정에서 니네의 그런 뭐라 그럴까 수준과 그런 분위기를 타서요. 교과과정도 이렇게 개편되는 거야. 니네가 받아들이는 스타일들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쳤다가는 애들이 다 데모하고 일어날 거거든요. 파업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가르쳐 바뀌었어요. 교사양 지심서이거든요. 저렇게 하면은 옛날 사람이야. 근데 니네가 잘 생각해봐. 닥치고 외우라고 그랬을 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죠. 어때요? 경향성을 파악하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일반항이 바로 튀어나와요. 이러면요. 굉장히 강력하지. 하지만 그 강력한 거를 니네는 사용할 지능들이 아니고요. 니네 트렌드 자체가 이거 강압적으로 외우라고 그러면 안 하는 스타일들이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바뀌었어요.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쳐라. 하지만 나는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소개해드리는 건데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계시라고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고요. 지운다. 지울게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수열입니까? 관찰해 보니까요. 이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수열 씨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에요? 뭐야? 장애인 같은 경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 이거 몇 개 나열되어 있는 거 딱 보고 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앞에 두 개 걸 더하면은 얘가 나오고요. 앞에 두 개 거 더하면은 그 다음 게 나오고요. 앞전항 두 개 더하면은 그 다음 항이 나오고요. 앞전항 두 개 더하면은 그 다음 항이 나오고요. 앞전항 두 개 더하면은 또 그 다음 항이 나오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점화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점화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세 개가 있을 때 세 번째 항은 직전항 두 개를 더해서 나옵니다. 점화식을 이렇게 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이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거 만약에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은 너네들 절대 안 물어볼 텐데 아까처럼 집어넣었을 때 얘같이 n을 집어넣었을 때 일반항이 바로 튀어나오게끔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이거 일반항 어떻게 구할까요? 일반항 어떻게 구할까요 저거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니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걸 저걸요? 그러니까 소개만 해드릴 거야 이거는. 봐봐 여기 얘게 0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를요 이렇게 이항시키고 0이라고 두겠습니다. 봐봐 2, 1, 0을 갖고요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미지수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영승은 그대로 뭐예요? 1이죠? 그래 놓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개수들을 그대로 내리세요. 그리고 걔가 0이 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누굴 갖고 만든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을 갖고 만든 2차 방정식. 그래서 그 수열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요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haracteristic equation. 그럼 점화식이 딱 주어져 있으면은 항상 그 점화식마다 특성 방정식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죠. an 플러스 a 마이너스 4 곱하기 an 플러스 마이너스 5 곱하기 an이 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쓸까요? 5 어디고? 그럼 이 녀석의 특성 방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 됩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 특성 방정식에 해가 누구누구 나와요? 해가 2랑 3으로 나오죠. 이 녀석은 해가 누구로 나옵니까? 뭘로 나와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죠. 맞아? 그래서 뭔가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x 플러스 ax 더하기 뭐 b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요. 특성 방정식의 부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두게 되면요. 이때 n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을 때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두 근을 어떻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n승 n승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미정계수가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라고 하는 게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해를 구해서요
그 녀석의 일반항을 구하는 점화식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얘네가 왜 그러냐라는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 A n번째 항이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승 K1, K2 더하기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K1, K2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여기 피보나치 수열은요 무조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K1, K2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숫자고 이거 숫자고 걔가 1입니다 라고 나오죠. 식 하나 나오지. 그리고 2 집어넣게 되면은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2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할 수 있잖아요 너네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전개해갖고 K1, K2 갖고 뭐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두 개 풀 수 있지. 그럼 K1, K2가 졸라 복잡한 식으로 나오겠죠. 갖다가 집어넣고 다 포함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그치? 선생님 그 여기에서 특성방정식이라고 알려진 애 중에서 지금 다 보고 있으면요 없어졌어. 자 이거 잘 봐라. 특성방정식 중에 좀 되게 독특한 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이거 무슨 수열의 점화식입니까? 이거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지. 그럼 봐봐 특성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n 플러스 2 빼기 2배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0이 됩니다. 선생님 특성방정식을 만들면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네요. 근이 뭐가 나옵니까? 중근이 나오지.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네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있잖아.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겠네. 1이 중근이니까 중근의 n승 K1, K2.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자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너네 알고 있니?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죠. 등차 수열이 일반항과 하면 반드시 n에 대한 1차 함수꼴로 표현돼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노트북 찾아봐도 무슨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쓰면요 이거 상수로 나오지 그냥 K1 플러스 K2로밖에 안 나오지. 모든 수열이 다 일정한 상수꼴로 나오게 되어 있죠. 선생님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중근이면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중근이 되면요 인덱스 넘버가 변수가 n으로 돼 있으면요 중근 이렇게 n승 써놓고요 한쪽에다가 n 하나를 더 붙여줘요. 이렇게요.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대학교 2학년 수학의 수준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를 니네가 깨우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선형대 수학이랑 공업 수학이라는 책을 배우고 난 다음에요 벡터 미적분학 이런 거 다 배워야 돼. 그리고 기저 벡터, 그 다음에 고유값, 고유 벡터, 행렬 여기까지 다 해갖고 난 다음에 이거 n을 붙이는구나. 기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정도 돼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뭐 중근일 때 n 하나 붙이. 그럼 봐봐 이렇게 써놓게 되면 무슨 식이 완성이 돼요? 어차피 이거 상수니까 등차 수열이 일반항꼴로 나오지. 그래서 그 K2를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요 이게 정확하게 공차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성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거야. 일반화 시키면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알 필요 없어. 니네가 이런 거 계산하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너네 보고 구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일단 특성방정식은 그냥 고급 내용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특성방정식을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성공이야. 아예 특성방정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듣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뭐냐면요 그냥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설명한 거예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프린트를 따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이 개념이 시험 문제로 안 나온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내가 알려드리는 이런 개념들은요 니네 상문고 꼬풀 기준으로 아니면 상문고 시험 기준으로 객관식 1번에서 7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만 설명을 해드린 거야. 만약에 점화식 문제가 나온다면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안 나오죠. 어려운 건요. 그래서 이따가 예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너네한테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다 융합해서 쓰인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화식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뭐가 하나가 남았습니까? 귀납적인 증명 방식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미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샘플로 예제를 하나 더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의 K 플러스 1 이거 이렇게 쓰자. N 3분의 N의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2가 됨을 증명하시오. 이거 귀납적 방식으로 증명을 하라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한다고요? 귀납적인 방식은 뭐 한다? 대입부터 시작한다. 그럼 뭐부터 대입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설마 뭐 3부터 대입할 거예요? 멍청한 놈들아. 당연히 뭐부터 대입해야 돼요?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1부터 대입해봐야 되겠지. 자, n의 1일 때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럼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2가 좌변이 될 거고요.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좌변들분이 같으니까 성립 완료. n이 2였을 때도 확인해보는 거야. 자, 그럼 n이 2였을 때 확인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이 좌변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6이니까 8이 지금 나오겠죠. 좌변에서요.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싹싹 약분하게 되면 좌변분이 8이 됩니다. 오케이, n이 2일 때도 성립함을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n이 임의의 자연수 m의 값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해놓는 거야. k가 1부터 m까지 k의 k 플러스 1 3분의 m의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성립함을 가정을 해놓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건 뭐야?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까? 라는 게 궁금한 거야. 그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k가 1일 때 m 플러스 1을 k랑 k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쓰게 되면요, 멍청한 놈들이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집어넣는 거 그냥 성립하네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m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라는 거야. 이거임을 가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증명 과정에선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m 플러스 1번째까지 지금 더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의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쪼개놓고요. m 플러스 1번째 항은 따로 빼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sm 플러스 1을 계산하라고 그러면요, sm 플러스 am 플러스 1번째 항입니다 라고 따로 이거 분리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1항부터 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니까 sm과 am 플러스 1을 따로 일단 분리를 시켜놨다라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은 얘가 됩니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해놨죠. 그럼 얘를 이렇게 갖다 쓰면 돼. 3분의 m의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 더하기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가 됩니다. 오호,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1, m 플러스 2 공통인수로 끄집어내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거 통분시킬게요. 3분의 3이라고 바꿔놓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까 3분의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 공통인수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여기에 m이랑 3이 괄호 안에 남겠죠. 이렇게 괄호 안에 남죠. 인수분해로 해놨더니 m 플러스를 갖다가 집어넣은 결과가 여기 나와있던 요식의 m 대신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 집어넣은 결과식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증명 완료.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그럼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한 칸 늘어나도 1 집어넣었을 때 2도 성립하는 거고, 2 집어넣었을 때 3도 성립하는 거고, 3 집어넣었을 때 4, 4 집어넣었을 때 5, 5 집어넣었을 때 6도 성립하고, 6일 때도 7일 때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임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은 예외 없이 다 성립합니다 라는 게 증명되는 게 바로 귀납적인 증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증명 과정에서 뭘 물어봅니까? 보통 이런 걸 물어보죠. 요런데 뭐 빈칸 다라고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데 빈칸 나라고 뭐 이렇게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요. 뭐 요런데 뭐 빈칸 다라고 이렇게 뚫어놓고 다음 중 가나다의 빈칸에 알맞는 수식으로 써놓은 것을 고른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험 문제예요. 귀납점 증명 방식은요, 니네 보고 이렇게 생짜배기로 증명하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상문고는 서술형 문제가 있었을 때요.
생짜배기로 그냥 아예 n이 1일 때 성립한다, 2일 때 성립한다, n이 n일 때 성립합니다. 예전에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은 이게 그냥 싸그리다 이렇게 빈칸으로 다에 들어갈 내용들을 적으시오라고 해놔요. 그냥요. 교과서에 몇 가지 증명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술형 문제가 없으면 이 증명 문제를 만약에 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빈칸 뚫어놓고 빈칸 뚫어놓고 빈칸 뚫어놓고 가나다에 알맞는 수식과 숫자를 집어넣으시오. 뭐 이렇게 해서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빈칸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말고요. 수능에서요. 원래 수능에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빈칸 문제가 없었는데 재작년 말인가 그때부터 빈칸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귀납적 증명 방식은 이네가 수능 때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을 잘해줘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됐죠? 좋았어요.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